자, 첫 번째로 국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기 전에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좀 화면 캡처해 온 건데요. 이거 어썸 코리아라고, 코리아 어썸 코리아 맞는 것 같아요. 어썸 코리아라고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미국 군인들이 한국 예비군 영상을 보고 기겁한 이유. 엄청 뭐 총 잘 쏜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멋져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 몇 가지만 뽑아봤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독일 오디션 장을 5초 만에 뒤집어 놓은 방법. 한국인들이 파리 지하철 처음 가면 충격받는 이유. 저 파리 가봤거든요. 충격받을 만 하긴 해요. 뭐 쥐가 막 돌아다니고 쥐가 이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좋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어썸이 멋져 뭐 이런 영어 단어잖아요. 영국 런던이 온통 한국 자동차로 뒤덮인 상황. 우리나라 기업이 자동차 엄청 많이 팔아. 유럽에도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라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거 혹시 본 친구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뭐 하는 몇 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그쯤에서 엄청나게 산업화했고, 87년 민주화 투쟁 통해서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뤘고, 지금은 뭐 이 전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아보려고 하는 노동시장은, 우리의 노동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노동의 현실은 과연 이렇게 어썸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고용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15세에서 64세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면 OECD 평균 있죠? 68.8%. 저기 가장 높은 나라가 83.8%. 아이슬란드, 핀란드 이런 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고용률도 높고 복지 수준도 높고 굉장히 좋은 나라죠. 뭐 OECD 평균보다 조금 낮긴 하네. 아무튼 고용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나라.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인데요. 이제 앞으로 보는 통계에서는 2020년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통계를 썼고요. 그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또는 그 전전년도 통계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37개국 중에서 28위로 낮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거는 15세 이상이죠. 아까는 뭐였죠? 15세에서 64세. 그런데 그래서 국제 수준보다 굉장히 좀 낮았죠. 하지만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어때요? OECD 전체 평균이 55.1%인데 60.1%죠.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굉장히 고용률 높은 나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두 개가 다를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낮은데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높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3학년 우리 학생이어서 그런지 노인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거예요.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왜? 도대체 왜? 노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계속 취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물론 청년 자살률도 1위예요. 노인들이 더 이상 그 스스로의 여태까지 벌어놓은 것 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다른 나라들 OECD 전체 국가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임금 노동자 및 여성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쭉 있는데 빨간색이 임금 노동자 비율이에요. 회색은 여성 비중이에요. 그러면 일단 빨간 것부터 보죠. 빨간 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때요? 임금 노동자, 전체 취업자 중에 임금 노동자 비율이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90% 내외죠. 보면 91%, 92%, 덴마크,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는 다 90% 내외잖아요. 하지만 특별하게 좀 낮은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멕시코 이런 정도죠. 여기 69%,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76%, 이탈리아가 78%이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고용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굳이 자영업을 안 하겠죠.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 했지만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못 갔죠. 고용되지 못했죠. 왜? 그만큼 고용시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낮아요. 그죠? 그럼 결국 여성은 취업을 하거나 이런 비중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청년 고용률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곧 취업을 하셔야 될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뭐 대학교에 가서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청년 고용률이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습니까? 43.5% 굉장히 낮죠? OECD 평균 54.3%인데 여기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거든요. 여기는 실업률이 한 20% 되는 나라들이에요. 실업률 자체가.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한 40% 되는 나라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 경제위기 있었던 거 알고 있죠? 최근의 상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비슷하다. 전혀 어썸하지 않다. 노동시장은. 이것만 봐도. 다음으로 또 보겠습니다. 연평 그러면 고용률은 이 모양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들은 얼마를 받고 있냐? 높냐 낮냐? 라고 하면 가운데쯤에 있기는 한데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경제 수준으로 보면 저 위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낮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럼 그걸 다 누가 갖고 간다? 기업들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 보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라는 건 뭐냐면 임금 노동자를 쭉 일렬로 세운 다음에 중위값 가운데 숫자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약에 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200만 원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몇 명이냐? 몇 퍼센트냐? 그게 우리나라 16%예요. OECD 평균은 13.8%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고 있나요?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얼마죠? 아, 모르시는구나. 네,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9,160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이. 1시간 내가 카페에서 일하면 최소한 9,1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보면 최저임금도 낮은 편입니다. 멕시코 이런 데는 뭐 1.4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고 호주가 12.9죠. 프랑스 12.2. 대부분 이제 10을 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는 8.9밖에 안 되죠. 뭐 호주, 프랑스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수준도 실질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연간 노동시간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보통 우리나라 일하죠. 물론 30시간, 2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52시간, 60시간씩 일하기도 해요. 그거를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몇 시간 일하냐면 2020년 기준에 1927시간이에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어요. 앞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실까요? 멕시코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등이었거든요. 한 20년 전 정도였나 보다. 멕시코가 20년 전에 우리나라를 앞섰어요. 2000시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2위였어요. 그러다가 노동시간이 굉장히 좀 줄기는 해서 현재는 3위고요.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칠레예요. 나머지 여기 보면
독일이 제일 낮죠? 1284시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일 노동자가 1월부터 9월까지 일을 하고 쉬면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노동시간이 깁니다. 결국 앞에서 우리 봤던 고용률 낮아, 그 다음에 실질임금 수준 낮아, 그 다음에 임금격차 많아, 최저임금도 낮아. 그런데 노동시간은 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시직 및 파트타임 비중. 그러면 고용 안정성이라도 좀 있어야지. 임금도 적게 주고 장시간 노동하고 이러면 최소한 고용 안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은 또 굉장히 높아요. 26이에요. 26%. OECD 국가들 중에 네 번째로 높습니다. 파트타임 비중은 좀 낮기는 합니다만. 다음으로 근속기간. 이렇게 노동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 5.9년밖에 없어요. 일을 하지 않아요. 가장 전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저기 가장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독일 뭐 이런 데네요. OECD 평균이 한 10년 가까이 되죠. 9.5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5.9년밖에 안 됩니다. 산업재해 사망률. 이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고용도 안 돼, 임금도 낮아요, 노동시간은 길어, 고용 안정성도 없어. 그러더니 산업재해 사망률도 높아. 10만 명당 10.1명입니다. 전 세계 탑이고요. 저기 영국 0.4명이죠. 몇 배 차이예요? 100배 정도 차이, 한 50배, 20몇 배 차이 나겠네요. 산업재해율도 높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노동시장이 안 좋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 국제계 비교할 때 이런 정도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조직률하고 단체협약 적용률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거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노동조합이 뭔지는 알아요? 우리 3학년 학생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노동조합이 뭐예요? 응? 이익 추구 좋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이익 추구하는 조직이죠. 누구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죠? 노동조합이 사업주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 임금은 현재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올려줘. 또는 우리 가족 수당이 필요하니까 가족 한 명당 3만 원씩 줘. 또는 현재의 병가 몸이 아파서 쉬면 무급인데 돈을 못 받는데 앞으로 받게 해줘. 이런 단체협약 적용률이 핀란드는 90% 가까이 되죠. 핀란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핀란드 못 살아요?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임금 격차도 없고 자산 격차도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잘 살고 평등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은 혹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보통 뭐 법체계든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든 서구권을 비교할 때 영미권을 이렇게 따로 나누고요. 대륙 국가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뭐 이런 좀 따로 나눠서 이쪽은 미국과 영국은 굉장히 시장 자유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수준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은 그 국가가 좀 이 노동시장이든 노동시장이든 전부 다 이제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그 사회복지 수준도 높고 이렇습니다. 독일 볼까요? 독일이 최근에 좀 보수화돼서 단체협약 적용률이 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넘죠. 우리나라는 이게 물론 이제 2016년 통계에서 조금 현재보다 낮긴 한데 그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10% 되고요. 11% 정도 될 거예요. 단체협약 적용률도 얼마 안 되죠. 한 18% 20% 안쪽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노동 조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결국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어떤 보호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인데요. 은퇴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죠? 아무튼 그 이후에 내가 연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연금을 나중에 국가로부터 받는 게 어느 정도 받느냐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할 때의 소득보다 소득에 비해서 37%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저 덴마크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부유하고 평등한 나라라고 했죠. 74%입니다. 이탈리아 79.5%. 스페인 72.3%. 우리나라 일본이랑 비슷하네. 32%. 독일이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수화돼서 38.7%고요. 영국, 미국 이런 데가 좀 낮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미권 국가들하고 이 유럽 대륙형 국가들하고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과 실제 은퇴 연령. 이거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죠. 은퇴 연령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다 60세 중반이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70세가 넘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그만큼 늦게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민부담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 남아있을 때 세금을 내고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보험료 같은 걸 내죠.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GDP 대비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는 27.4%밖에 안 돼요. 결국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공적 사회지출이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12.2%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 OECD 평균이 20.1%인데 다른 나라들은 뭐 31%도 있네요. 프랑스. 결국 종합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노동시장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임금은 낮아요. 그죠? 실질 임금 중하위권이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 중상위권이고 임금 10분위 배율 최상위권이고 실질 최저임금 중하위권이고 그죠? 노동시간은 길어요. 연간 실제 노동시간 최상위죠. 한 4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3위입니다. 고용 안정성 떨어져요. 임시 취업자 비중 굉장히 높죠. 최상위권이죠. 위험해요. 산재 사망률 부동의 1위입니다.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단체협약 적용률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대책도 없어. 국가에서 뭐 해주는 게 없어. 그래서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